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당연히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좀 강도 높게 실시합니다. 처남이 사망하기 전날 네. 아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아이고. 다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 수면제. 이거 아까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뒤통수에 맞아요. 충격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머리를 쳐서 먼저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역시 문제는 이것도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강변수가 주도해서 시신은 벌써 화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 차량도 그 이후에 즉시 폐차 처리해버렸잖아요. 결국 또 예. 다른 증거는 안 나왔어요? 왜 자꾸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거의 돈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그 살인 미수도 보험금 타내려고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한 처남이 어떤 보험을 좀 들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고 2달 전부터 보상이 아주 큰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처남이 죽는다고 강변수가 그 보험금을 타기는 어렵지 않나요? 보통 보상을 받더라도 피를 나는 뭐 직계, 존속, 비속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번 역시 처남의 어머니 즉 장모가 법적 상속인이었고요. 그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뭐 원한이나 다른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강변수와 처남이 굉장히 친형제처럼 가까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변수가 처남한테 일도 맡기고 엄청 챙겼다는 거죠. 이게 살인인 거를 입증하려면 살인 동기가 명확해야 동기가 되는데 명확해. 뭔가 보험 살인도 아니고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나온 거죠, 드디어? 이 제보자는요, 10여 년 전에 강변수하고 가까이 지냈던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 중에 있었는데 감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변수 이야기를 경찰에다가 꺼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강변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가요? (1996년 10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강변수가 이 제보자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아는 친한 동생을 한 식당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강변수의 첫 번째 아내 29살 김 씨가 있었고요. 또 각각 1살과 4살 된 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강변수와 그 제보자가 같이 나가서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그때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자기 아내를 죽이자는 겁니다. 에? 방금 같이 밥 먹고 있던 지금 밥 먹고 있는 아내죠. 아이들의 엄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친한 동생한테 자기 아내를 죽이자고 지금 예. 작당 모의라는 거예요? 예. 그 후배 입장에서도 그 말 듣고 황당했겠죠. 네. 그래서 아니 형님, 제가 어떻게 형수님을 죽입니까? 이렇게 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 제보자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아까 강변수와 같이 있던 다른 친한 후배 한 명이었어요. 조금 전에 내가 형수님을 처리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 실화 맞죠? 정말 저는 가족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 남자한테 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강변수의 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형수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변수는 이미 사망한 그 아내를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고요. 두 아이들은 뒷좌석에 또 태우고 차량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후배 남자는 네. 따로 뒤에서 차를 타고 오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시간 뒤 경기도 양주의 한 교차로에서 만나는데요. 남자는 좌회전하고 강변수는 직진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네요. 진짜 완전 상습법이네 이 사람은. 아, 이게 사람인가요? 차 안에서는 싸늘하게 숨진 아내가 발견이 됐고요. 뒷좌석에 있던 애들도 다쳤어요. 전치 2주 정도. 운전한 본인 강변수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생긴 겁니다. 아니 꼭 그 차에 태웠어야 됐나요? 애들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언젠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애들이. 이때부터 경찰이 좀 의심을 했더라면 다음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아내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당시에 사인이 불분명하니까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남편 강변수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부검을 하면 사람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울부짖으면서 이 부검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역시 돈 때문인 거죠? 경찰이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내 앞으로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아내하고 강변수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뭐 아내 같은 경우는 그 강변수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 모시면서 살았고요. 주변에서 누가 봐도 2 사람 사이는 엄청나게 금슬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보험금에 땡전 한 푼 안 나오는데 아내를 살해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고가 하나 더 벌어집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고 2년 뒤에 강변수의 집안에선 또 한 번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강변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요? 1998년 9월 20일이고요. 이날 운전대를 잡은 거는 강변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사망자 본인이에요? 강변수는 조수석에 탔고요. 그 당시에 차는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다른 차하고 충돌을 했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강변수는 또 무사했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망한 동생 당사자가 음.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옆에서 뭐 지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변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사고가 날 때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것도 강변수가 미리 다 계획한 거 아닌가요? 경찰은 그렇게 봤습니다. 강변수가 미리 동생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거죠. 동생은 원래 이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었대요.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몇 달 전에 강변수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작은 차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에어백이 없었어요. 아, 또 의심스러운 게 네. 동생 역시 부검을 안 했습니다. 아휴, 진짜 이거. 아이고. 강변수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네. 역시 시신은 나중에 부검할 수도 없게 화장해. 화장하는 거야. 첫 번째 아내, 네. 그다음에 친동생, 그리고 2번째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죠. 이렇게 3명이 사망을 했고요. 4번째로 이 내연녀 남편이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그 당시 양주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김도현 형사가 수사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김 형사님이 집념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때 하나의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 강변수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망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안 지나고 두 번째 아내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파트도 사고 차도 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고 당시 나온 보험금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 이름으로 보험 든 거는 없다고 없다고 하지 그랬었죠. 않았나요? 보험을 가입한 게 없는데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아내 사망 당시 아내분한테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변수는 분명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를 낸 그 아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범행을 모했던 그 후배. 그렇지. 그 남자 앞으로 보험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머. 뭐 핏줄도 아닌데 그 후배 앞으로 들어져 있던 보험금을 어떻게 강 씨가 받았죠? 공범인 후배 그 가해자는 그 사고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사망 합의금으로 총 1억 4,500만 정도를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후배랑 짠 거니까 받아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가해차인데도 보험 받아서 나눈 거죠. 강변수는 그 친동생 앞으로 보험을 3개를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서 재수 씨 그리고 어머니한테 일부를 나눠주고 본인은 2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 처남이 그 사망했을 당시 역시 그 보험금을 받아갔고요. 그 사고 2달 전부터 처남 명의로 고액의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남이잖아요. 아내의 남동생. 그럼 그 보험금은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이 보험금에 대한 그 수령은 하지만 빼돌린 거죠. 그 장모님께서 이 글씨를 못 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악용을 한 거죠. 몰래 장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에 보험회사에 등록을 해서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빼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처남 사망을 한 후에 받은 돈이 총 12억이었고요. 결국 10년간 강변수는 무려 20억 가량의 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남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아내 등 3명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0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보험 가입 시 친분이 있는 설계사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인 동생의 승용차를 대형차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고 차량으로 바꿔 교통사고 위장을 노리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강변수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이 2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아내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특별히 처벌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살해 미수 같은 거는 다른 사건보다는 형벌이 엄청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2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친동생 그리고 처남이 사망한 사건은요? 처남의 경우는 확보된 증거가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친동생 살해 혐의만큼은 강변수가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친동생 죽인 게 제일 끔찍하잖아요, 사실. 친동생이잖아요. 핏줄이잖아, 네. 핏줄. 친동생을 본인이 살해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당히 긴 옥살이를 하는 동안 아무도 가족들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생각을 강변수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됩니다.